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0원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직체크 10월 5주차 방송이고요. 금주의 키워드는 코스피, 코스닥 연중 최저치입니다. 참 악몽과 같은 한 주가 지나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떤 가치, 뭐 싸다, 저평가다, 뭐 이런 거 떠나서 누가 사느냐 마느냐, 수급이 중요할 때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가치보다 수급이 중요할 때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거 갖고 3주 동안 계속 얘기하는데 하락은 언제 끝나는가? 사실 지난 주말에도 이제 코스피는 추가로 떨어질 확률이 많고 코스닥은 떨어질 확률이 적다라고 생각했는데 코스닥까지 빠져버렸어요. 과연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걸 계속 보여드리기 싫은데 지금 결국 이대로 다 되고 있잖아요. 10년간의 글로벌 장기 호황이 종료가 되고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된다. 근데 저기는 다른 신흥국과 비슷한 수준의 자금 이탈이라고 했는데 이번 한 주만 보면 더 많이 됐죠. 유출이. 이제 12월 되면 또 금리를 올릴 텐데요. 참 걱정입니다. 자, 최근 외국인의 한국 증시의 매도는요. 한국 기업들의 어떤 과도한 실적 혹은 성장성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반도체가 호황이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뭐 호황 사이클이 지나가고 뭐 이런 뭐 있지만 가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쌉니다. 삼성전자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인 삼성전자도 가격이 그 모양이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퍼가 4고 뭐 이러면 뭐 합니까? 계속 파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신흥국 시장에서 돈을 빼는 과정에서 우리 증시도 같이 매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투자할 때 뭐 한국의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이제 ETF나 뭐 신흥국 ETF나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시총 대표주 뭐 이런 거 코스피에서 뭐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거 개별적으로 종목을 빼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신흥국에서 돈을 빼니까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별 기업의 실적이 이 정도가 아니고 훨씬 실적이 좋은데도 밸류에이션에 상관없이 그냥 파는 거예요. 왜 팔아? 한국을 파는 게 아니라 신흥국을 팔다 보니까 그냥 빠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외국인이 계속 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차트를 보고 지지선이 어디고 뭐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왜 그렇게 되느냐? 전 세계에서 이 나홀로 경제의 호황인 미국으로 신흥국에 있던 투자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복귀를 시작한 겁니다. 언제? 9월 달 미국 금리 인상 이후로 그게 다 가속화됐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통계적으로 한미 금리차가 0.75%가 나면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이탈한다고. 지금 9월 그 금리 인상 이후로 외국인이 적게는 하루에 3천억, 많게는 하루에 뭐 5천억, 6천억을 순매도하고 있죠. 그 우려가 계속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뭐 금융위기 수준이니 뭐 PBR이 뭐 얼마니 뭐 포인트가 바닥이 될 수 있다는 등 뭐 이런 여러 뭐 있는 게 여러 가지 그런 말이 나오는데 기사나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특히 이제 뭐 유료로 뭐 이렇게 돈 내고 하시는 분들 뭐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종목을 매수하신 분 중에 수익이 나신 분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 시장이 빠지는데.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종목이 별로 없어요. 요새 코스피만 해도 많이 오르는 종목이 어떤 때는 60종목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증시나 어떤 종목에 대한 가치
가치 분석, 밸류에이션이 어떠냐, 뭐 싸냐, 뭐 저평가 이게 이런 거나 뭐 차트, 이게 뭐 저항대다, 여기선 반등이 올 거다,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외국인이 파는 시점이 파는 것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바닥인 겁니다. 수급을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있느냐, 사는 사람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수급이잖아요.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사주는 시점이 바닥인 겁니다. 한 번 사고 뭐 이틀 사고 뭐 팔고 이게 아니라 최소한 뭐 5, 6일 정도 사줘야 그게 바닥인, 그게 수급,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지금 시점은 가치보다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내 종목 너무 싸고 좋은데 진짜 이게 완전 저평가인데 왜 외국인이 파냐? 그냥 파니까 파는 거예요. 지금은 외국인이.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언제쯤 오르고 언제쯤 내리고 그걸 지금 맞출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시장이 바로 답입니다. 시장이 섰을 때 그때 그게 쓰는 거고요. 이걸 바로 인정을 해야 시장에 순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지금 뭐 PBR 몇 배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이 멈춘 걸 보고 사야 된다는 거죠. 왜? 시장에서 답을 보고 사고 팔아야 되니까. 이해하셨죠? 지금은 그냥 시장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 시장이 돌아서는 걸 확인한 다음에 사야 됩니다. 혹시 지금 이쯤 바닥이라고 했을 때 더 위험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상은 지금이 바닥이 온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장이 오르다가 지금 외국인은 말씀드렸지만 기관도 팔 수가 있어요. 얘네도 이 시점에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기관도 로스컷에 지금 많이 걸렸다는 거죠. 따라서 매매를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 매매는 리스크가 너무 큰 시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 하나 안 보여드리잖아요. 정말로 매매하고 싶으면 그나마 이제 ETF를 활용한 지수 매매 계속 말씀드렸죠. 지난주부터. 근데 이것도 인버스와 레버리지가 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만약 이게 쉬우면 선물해서 돈 잃는 분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게 또 어려워요. 종목만큼 어려운 게 이 지수 매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 이제 그럼 중요한 매크로 지표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증시상승을 가로막는 매크로 지표. 뭐 계속 이젠 다 아시죠? 예. 현재 유가가 67불입니다. 지난주에 세계 경제가 둔화된다는 우려로 하락을 했는데 또 11월에 이란 제재가 시작이 돼요. 복귀가 돼요. 그럼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볼 때는 75불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당분간 이제 높은 변동성을 예상하게 되는 거고 금리 발작이 지지난주에 있었었죠. 다행히 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FOMC 회의록에서 현재 금리 상승은 정상적이다. 우리는 우리대로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리 쇼크가 왔었고. 근데 어쨌든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이제 10월 말인데 12월에 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한 달하고 뭐 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참 어렵죠. 그 다음에 환율입니다. 1160원, 1142원. 벌써 1142원까지 갔네요. 그죠? 근데 1160원은 2100포인트라고 했는데 벌써 깨졌죠, 그거. 그냥 신흥국 자금이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으로 다 돈이 빨려가는 겁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또 할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을 통상으로도 괴롭힐 수도 있지만 이런 금리 인상을 통해서 환율로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왜냐? 기축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게 컸기 때문에 이인자를 눌러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미국이. 너네 이제 좀 천천히 커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저항을 하고 있죠. 그나마 이제 시장의 어떤 반전 포인트가 G20회의가 11월에 있는데 그때 혹시나 시진핑이 물러날 뭔가 이제 좀 양보를 하고 그럴 생각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 지표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향으로 간다. 대세가. 증시에는 뭐예요? 안 좋죠. 유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올라갈 테니까 금리 올라갈 거고 금리 올라가면 미국만 금리 올리잖아요. 막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가겠죠. 주식시장에서 빠져서. 자,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국내외 악재로 한 주 내내 하락만 지속했던 증시입니다. 외국인 셀코리아? 외국인이 10월에 매도가 4조가 넘었는데요. 심리적 지지선이 2100선도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채권은 덜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이게 추세적인 거다 일시적인 거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답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중요한 건 판다. 외국인이. 그리고 중요한 건 위에나가 연중 최고치인데요. 중국 위에나가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 겁니다. 걔네의 가치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또 이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우려가 커진 탓에 이제 돈이 계속 중국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힘들어지죠. 그래서 막 지금 중국 난리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최고치죠. 연중 최고치 1140원. 급등한 거죠. 가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 1140원, 1160원. 위에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미국으로 다 돈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귀해지죠. 중국이나 우리가. 그럼 그 달러를 가지려면 우린 더 많은 돈을 주고 원화나 엔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자금 이탈일 징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변동성 장세가 내년까지 연초 한국 증시는 3천 올해 초만 해도 그 증시가 3천이 갈 거다. 뭐가 어떨 거다. 이런 의견이 이제 없습니다. 엄청 많았죠. 사실 그런 걸 예측한다는 게 무의미해요. 1년 뒤에 있던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는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하죠. 문재인 정부는. 뭐 경제에는 문제가 없고. 사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정책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가야 되는데 모든 포커싱이 다 북핵에 가 있다 보니까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이래저래 불만만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제 가장 큰 건데 그 전 세계 경제의 그나마 보루가 미국 경기였는데 미국 경기가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느냐? 무역 갈등이 있잖아요, 중국이랑. 그럼 중국 물건이 예전보다 비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편의 경제도 안 좋아지고 금리 상승도 되고 그러니까 기업이 덜 투자하게 되고 그러니까 달러 강세되고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국까지? 아마존도?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당장 지난주 금요일에도 미국이 급락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우리도 개파락하면서 또 시작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미국 경제마저 둔화된다는 건요. 최대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던 한 주였습니다. 자, 지난주 상승업종 및 주요 이벤트 한번 보시죠. 자, 오른 게 전기, 보험, 화학 뿐이 없네요. 통신도 그나마 오를까 말까. 나머지는 뭐 다 빠졌습니다. 외국인의 기관에 집중 매도. 기관도 팔고 있죠. 특히 연기금이 좀 막아줘야 되는데 연기금도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뺀다고 아예 얘기했잖아요. 지금 있는 것도 많다고. 그래서 향후 증시도 상승보단 하락할 확률이 높다. 저도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요일별로 뭐 한번 보시죠. 자, 월요일에는 중국 경기 부양이 금요일날 시진핑이 하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급등했죠. 그죠? 그리고 미국 정상회담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화장품이라면 면세점 이런 건데 화장품 이런 게 많이 올랐고요. 증권주가 배당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통신도 좀 올랐고요. 코스닥은 화장품. 근데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 연기된다. 내년 초로 연기된단 말에 대북주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화요일엔 또 이제 셀트리온의 그 대주주죠. 구부펀드 싱가포르인가요? 테마색이 블록딜로 이제 처분을 한다는 소식에 이제 뭐 완전 작살이 났습니다. 상승 종목 올랐고 이제 남북 산림 협력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에 이제 경협주만 비료주가 한번 올랐고요. 이날부터 이제 작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미국 경기 둔화, 미국 수출 어떤 관련으로 부진이 우려가 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쭉쭉쭉쭉 이렇게 뭐 미국 쪽발 뉴스로 계속 좀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남북 정상회담급 회담에서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때도 빠졌어요. 이제 남북 경협주 다 빠졌습니다. 제로로서의 역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이제 차트 분석이니까 1차 개파락이 한번 났어요. 10월 2주차쯤에. 그리고 2차 개파락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일 빠지면 아마 내일도 개파락으로 시작하겠죠. 그러면 개파락이 3차가 나는데 내일 3차 개파락에서 메꿔지느냐. 대부분 2차 개파락 후에는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두세 번 개파락, 평균 300포인트 정도 빠지면 증시가 반등했어요. 올해 초도 그랬고 15년 1월에도 제가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반등.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반등할 때 조건 말씀드렸죠. 50% 이상은 반등을 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1차 개파락한 다음에 보세요. 반등이 거의 누워버렸죠.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가 하락한 확률이 높다. 어떤 악재에서. 그러니까 바로 쭉 빠졌죠. 제가 그래서 설명드렸잖아요. 이때 1차 개파락 후에 거기 지금 누워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캔들들이 옆으로 횡으로 저건 뭐 한 번 얼굴 주목을 받았는데 고개도 못 돌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력이 없는 거니까. 어쨌든 1차 개파락, 2차 개파락이 나왔고 통계적으로 바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근데 그걸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안 팔더라도 기관이 또 팔아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10월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향 박스권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지하게 빠졌죠. 외국인 추세적 매도가 진행된다. 그래서 올해 10월 초에 말씀드렸죠. 외국인의 그 9월 말의 매도가 추세적인지 일시적인지 봐야 된다 그러는데 결국엔 추세적인 거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 매물을 좀 기관이 받아내야 되는데 못 받아내고 있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연기금은 아예 축소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판 거 보세요. 이번 한 주만 순매도가 거의 얼마입니까? 뭐 1.5조 정도 팔았네요. 와, 참 엄청 팔았습니다. 차트나 가치 분석을 통해 지금 이만큼 싸니까 사야겠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종목을 사는 건 위험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시장 관망 혹은 지수 ETF 활용을 합니다. 많이 물리신 분은 어떻게 하시냐. 기업이 실적이 좋다면, 그러니까 제가 손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감내할 수 있는 손절은 전화 5%고요. 일반적으로 하시면은 10%, 15%.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10% 언더면은 한번 뭐 7, 8, 9 뭐 이런 프로면 매도하시라고 그랬는데 잘 판단을 하세요. 진짜 버티려면 끝까지 버티든가. 40% 빠졌어도 그 회사만 괜찮으면, 회사가 괜찮다는 가정하에요. 말씀드린 회사가 괜찮다면. 이게 뭐 테마주나 뭐 이런 거에서 물리신 분, 한 2년 막 물려있는 분도 많이 보셨는데, 진짜 난 끝까지 물 거다. 그러면은 뭐 2, 3년 생각하고 갖고 계시든가. 아니면 짧게 손절을 하시든가. 그러니까 그 손절은 어떤 정답과 기준이 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고려하실 건 증시가 막 지금 예전처럼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런 건 말씀드리죠. 코스닥 한번 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1차 개파락, 2차 개파락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개파락으로 시작할 거고, 개파락이 메꿔지느냐 안 하느냐 되게 중요한 거죠. 일단은. 그럼 3차 개파락이 나오면 그게 진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장담은 못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파락이 또 나오면 2000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 투매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뭐 팔고 있으니까 뭐 보세요. 뭐 그런 거죠. 그죠? 지금 차트는 아마 안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 외국인이. 그래서 똑같습니다. 가치 분석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종목 사는 거 위험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증시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우려했던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 따른 증시 하락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어떤 이건 단기적 반등도 못하고 연속 하락했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지만 확신을 못해요. 외국인 매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구간입니다. 외국인이 만약 반등이 나면 어떤 걸 살지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시장 관막 혹은 지수 ETF 매매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실 보이지 않는 남들 손실 정해서 종목을 탄출하시고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라. 제가 시장 관막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계속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장에 뭐 어떤 종목을 사시면 수익이 나 이런 말 한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 오르면 뭐 얼마나 오르겠어요. 아셨죠? 지금은 현금을 갖고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빠지는 것도 돈을 버는 거니까 꼭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관망하신 분이 많겠죠. 그러니까 좀 잘 피하셨다가 또 시장이 그러다 몰라요. 또 어떤 뭐 정부 정책이나 변수에 의해서 갑자기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근데 그때 물려 있으면 액션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다려야죠. 현금을 갖고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그럼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제가 내가 저거 사고 싶은데 이거 물려 있어. 이것만 안 물려 있으면 내가 저거 샀을 텐데 이럴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단은 현금을 가지고 시장을 관망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ETF 매매도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게 하루 종일 이제 지수를 보거나 HTS를 볼 수 있는 분은 가능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가급적이면 하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 4일 방송 안내 말씀드리면요. 11월 증시 이벤트 및 대응 전략 말씀드리고요. 벌써 11월입니다, 올해가. 시장이 너무 빨리 갔는데요. 참 여러분 어려운 시장이니까 날마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